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1주차고요.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시험 안 본 학교들은 다음 주부터 합류를 할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좀 이상하게 구성이 될 건데 어쨌든 교육과정상 대단원 4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 범위니까 우리 정규 수업 때는 환경과 에너지 쭉 나갈 거고 특이 진도에 대해서는 다 영상으로 칠 겁니다. 근데 운정분들은 딱히 빠지는 게 없었고 백석고 애들만 산하완원까지만 나왔었으니까 중화반은. 근데 우리 수업할 때 연습했었으니까 뭐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 에너지 단원 보면 지금 목차가 6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나는 요거를 10개로 쪼개놨거든. 그래서 기말고사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소재가 10개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매주 주간지 50문제씩 나갈 건데 개념 수업은 빠르면 4주, 늦으면 5주에 마무리가 될 거라서 평균적으로 5주 동안 10개의 주간지니까 매주 아마 100문제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50문제고요. 그럼 이게 밀렸으니까 언젠가는 150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와서 좀 뭐랄까? 학부모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 숙제가 왜 안 돼 있냐 이런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녕, 숙제 검사 좀 빡세게 할 거고 매주 주간지 내용은 영상으로 다 찍어서 줄 거야. 그래서 풀어 오신 분들은 본인이 틀린 것만 체크해서 보면 되고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뒤에 학원이 있건 말건 무조건 남겨서 영상 다 보고 가는 걸로. 아셨죠? 근데 뒤에 학원 때문에 못 남아요 이러면 경고를 줄 거고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그냥 퇴원 조치할게요. 나도 이게 책임 소재를 가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 그냥 숙제 해오면 돼. 생태계와 환경은 이제 생명 파트랑 지구 파트라서 암기가 좀 많고요. 죄송합니다.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개념 수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기가 싫어가지고 학교에서 배워 오시면 개념 서머리하고 외울 거 하고 변형해가지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고 오늘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서 물리 파트 계산하는 내용 나오는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기출픽 교재로 304쪽 내용입니다. 시작하시죠.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나와 있는데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발전이라고 하고 전기를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써야 되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사용도 배우는데 그 전에 전기를 만드는 건 저기 강원도 태백이야. 근데 사용하는 건 우리 여기 일산이니까 거기에서 여기까지 보내줘야 돼서 전력의 수송 과정. 그래서 발전, 수송, 그리고 소비 전력 이렇게 3개 배웁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 발전 단어는 사실 중학교 때 내용이랑 다 연계가 되는 거라 그거부터 할게. 자, 전자기 파트의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석이야. 자석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구자석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자석이 없어. 그럼 자기력이 없으니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도 없겠지. 근데 자석이 없을 때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뭐처럼 행동해? 자석처럼 행동해. 이때의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하죠. 그 도선의 모양에 따라 직선 도선일 때도 있고 원형 도선일 때도 있고 코일일 때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도선의 모양에 따라 전류가 흐를 때 얘네가 자석처럼 행동하는데 어떤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드는지 중학교 때 이거 가지고 했던 거야. 손 돌리고 막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자석이 있어. 그럼 지금 1번이랑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추가되는 게 전류도 흘러.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뭐를 받아?
힘을 받아. 이 힘을 자기력, 엄밀히는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더라요. 그래서 자석을 넣어놓고 콘센트 꽂아주면 이게 힘을 받아서 막 돌아. 이걸 이용한 예시가 뭐야? 세탁기, 선풍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거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이 전동기의 원리까지 중학교 때 딱 배우는 거고, 발전 단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이번에는 자석이 있어. 근데 전류는 없어. 그럼 이것도 1번 내용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좀 달라지는 게 자석에 힘을 주는 거야. 혹은 도선에 힘을 주는 거야. 힘을 가해. 그러면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는 내가 콘센트를 꽂아서 공급해 준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전류라는 뜻으로 유도전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라서 발전기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전동기,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지금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혹은 위치 에너지, 파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힘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발전기의 원리를 배운다인데, 중학교 때 내용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뭐 이해 못하신 분들도 좀 많아서 자석부터 갈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석은 영구 자석이야. 문방구에서 돈 주고 사는 그 자석. 한쪽에는 N극이 있고 한쪽에는 S극이 있어. 그럼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있을 건데, 자기장은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영향을 주는 공간, 힘이 미치는 공간에 대한 얘기고,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한 가상의 선을 뭐라고 해? 자기력선이라고 해. 그러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해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갈 때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서 나온 애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온 애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서로 교차하거나 끊어지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자기력선의 밀도가 지금 양극에서 가장 크겠죠? 그래서 영구자석,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력의 세기는 극 말단에서 가장 세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기력은 힘이야. 힘은 기본적으로 벡터 물리량이니까 크기에 뭐까지 중요해? 방향까지 중요해. 그럼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얘기한 건데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력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그게 곧 자기력의 방향이다. 자, 여기에 나침반을 뒀어. 그럼 지금 자기력선 어디로 가니?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가고 있죠. 그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N극 옆에 나침반을 뒀어. 그럼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가는 거니까 나침반의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겠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N으로 나와 S로 들어갈 때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곡선의 접선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 N극, N극,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괜찮아? 자, 자석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석이 없어. 그럼 자기장이 없어야 되죠. 근데 지구에는 자체적인 자기장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평면에다가 내가 나침반을 이렇게 둘 거야. 그리고 사방위 표시를 이렇게 했어. 그럼 나침반의 N극은 어딜 가리켜?
N극이 어딜 가리키죠?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N극이야. 북극을 바라봐서 북극을 노스라고 해요. 또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모든 나침반이 다 북쪽을 가리킬 거예요. 지구의 자체 자기장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은 왜 존재해? 지구 시스템 할 때 했었는데, 원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구 전체가 마그마 바다였고, 밀도차에 의한 분리에 의해서 철과 니켈과 같이 밀도가 큰 애들은 핵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렇게 핵과 멘틀의 분리가 있었는데, 내핵은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고, 외핵이? 액체 상태야. 그래서 액체 상태인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 근데 이런 평면에 지금 자석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도선을 갖다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도선에 전극을 연결을 해요.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고,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전지 내부에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근데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많은 데서 적은 데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전자는 음극에서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거야.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만 우리 모든 공식을 전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직선도선의 전류가 지금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나침반들이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자체가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분명히 자기장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4개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중학교 때 이거 했었지?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근데 원의 중심을 공유하는 무슨 원?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선 도선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자기력의 세계는 도선과 가까울수록 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방향에 지금 자석을 다시 나침반에 갖다 두면 N극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건데, 요 왼쪽은 접선의 방향이 지금 이쪽이지. 그래서 나침반의 N 자침이 거기를 가리킬 거고요. 위에랑 똑같이. 근데 이 오른쪽 나침반의 기준으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쪽이 됐어. 접선의 방향이. 그래서 N 자침이 여기를 가리킨다. 오케이? 그럼 요 아래쪽 나침반은 왼쪽으로 지금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N 자침이 가리키는 거고, 저 뒤쪽에 있는 나침반은 오른쪽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얘기해주게 될 거고, 사방이 표시가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야? 숫자 4의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위가 북쪽, 똥꼬가 남쪽이야.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지금 왼쪽이거든? 그럼 무슨 쪽이라고 하면 될까? 동쪽이라고 해주면 돼요. 숫자 4의 오른쪽 부분이 동쪽, 반대가 서쪽, 대가리가 북쪽, 똥꼬가 남쪽이니까. 그래서 이거 충분히 회전시켜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류를 연결했을 때는 여기에 자기장이 존재하고 지구 전체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내가 특정 지역에서 자석을 갖다 놓거나 전자석을 만들면 지구 자기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요거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를 걸지 않았을 때랑 걸었을 때의 방향이 동일한 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직선 도선 한 거고. 그 다음 원형 도선. 평면에 이번에는 원형 도선을 이렇게 꽂아놓은 거야. 괜찮지? 그리고 이 도선에는 반드시 전류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 자체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니까. 근데 원형 도선은 세 개의 직선 도선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직선을 말아놓으면 원이고, 이거 다시 구부리면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세 방향의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둘 거야. 근데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니까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빠져나가. 그럼 쭉 따라가 보면 왼쪽의 직선도선에선 전류가 위로, 위의 직선도선에선 오른쪽으로, 오른쪽의 직선도선에선 전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럼 세 개의 직선도선에 대해서 각각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주면 왼쪽의 직선도선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개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이 직선도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의 동심원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오른쪽의 직선도선에선 전류가 아래로 가니까 네 개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얘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 위의 직선도선은 오른쪽으로 전류가 가고 있어. 그럼 네 개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이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가 저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 얘 아래쪽에 있는 이 나침반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로 갈까? 자기장이. 지금 평면이 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칠판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요 방향. 이해돼? 요 위의 직선도선의 위쪽으로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우리는 이 평면의 나침반을 뒀으니까. 그럼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한쪽 방향으로 내가 전류를 걸어주면 얘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 얘에 의해서 시계 방향, 얘에 의해서 뚫고 가는 방향인데 각각의 위치에서 나침반의 N자침을 표시했을 때는 왼쪽은 아래쪽으로 오는 게 접선의 방향이니까 아래를 가리킬 거고 가운데는 얘도 위에, 얘도 위에, 얘도 위에니까 다 위에를 가리켜서 위를 보게 될 거고 여기서는 얘 때문에 아래로 가는 요렇게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왼쪽이 아래로 오면 가운데는 위로 갈 수밖에 없고 오른쪽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운, 업, 다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혹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내가 한쪽은 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건 무조건 아래로, 오른쪽 건 무조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업, 다운, 업으로 만들어져. 그럼 결국은 원형 도선은 세 개의 직선 도선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중 하나만 내가 판단을 해놔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원형 도선에서는 이 가운데 자기력이 가장 셀 수밖에 없어요. 납득 가능? 봐봐. 왼쪽의 직선 도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새끼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애가 지금 있어. 그치? 근데 이 가운데 직선 도선 때문에 요렇게 오고 저쪽으로 가니까 얘에 의한 효과는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의 직선 도선 생각하면 얘 때문에 어디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얘를 기준으로 동심원 방향,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물론 얘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힘 자체는 약하겠지만 왼쪽 직선도선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오른쪽 직선도선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게 서로 일부 상쇄가 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상대적 반대 방향 때문에 상쇄가 되는 게 좀 있어. 근데 이 가운데 방향에서는 왼쪽 직선의 도선 때문에도 안으로 가고 위의 도선 때문에도 저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 직선도선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까 다 들어가는 방향만 남아서 다 중첩이 되면서 가장 세겠죠. 원형 도선에서는 내부가 가장 세다. 마지막 코일. 얘는 중요해요. 철심에 도선을 이렇게 꼬아 놓을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만 자기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전류, 전지를 연결해 줄 거야. 그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내 눈 앞에 보이는 코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왼쪽으로 갔다가 이 원통의 뒤쪽으로 올라왔다가 눈앞에 보이는 코일에서 내려와. 뒤쪽으로 올라왔다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내려오고 뒤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코일에선 항상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야. 오케이? 이 전류의 방향대로 4개 손가락을 감싸줘도 되고, 혹은 나는 이걸 손톱 표시라고 하거든. 오른손의 4개 손톱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쳐다봐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손의 4손가락, 4개의 손톱이 아래쪽으로 가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 손톱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손톱 표시가 아래로 가 있을 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때 엄지를 뻗어. 그 엄지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여기가 S극이야. 그래서 커다란 이런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 오케이? 근데 이때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니까 각각의 위치에 나침반을 둔 경우는 영구자석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어느 쪽을 바라보게 될까? N 자침이.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거니까 접선의 방향은 지금 왼쪽이야. 그럼 왼쪽을 가리킬 건데 사방의 표시에 이렇게 해놨어. 그럼 똥꼬 방향이네. 무슨 쪽이야? 남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자기력선은 기본적으로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돼.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무슨 쪽이야? 숫자 4의 대가리 부분이니까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 좋습니다. 여기가 나오나? 여기다가 할게요. 내가 이번에는 코일을 이렇게 꼬아놨어.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걸었어. 여기에 나침반을 두고 사방의 표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놨어. 이 나침반의 N 자침은 어디를 가리킬까 물어본 거야.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긴 짝대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항상 눈앞에 보이는 코일에 손톱 표시해주면 돼.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저 뒤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고, 눈앞에선 오른쪽, 뒤쪽으로 왼쪽, 눈앞에서 오른쪽이니까 손톱이 다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야. 오른손에 4개 손톱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서 내 눈앞에 보여야 돼. 어떻게 하면 돼? 해줘. 늙은이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4개 손톱이 오른쪽으로 가게 했을 때 엄지 방향이 무슨 극이야? N극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S가 되겠죠. 이렇게 손톱 표시 해주고 N극 찾고,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니까 N 자침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거야.
근데 사방이 표시가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이쪽은 무슨 쪽이라고 해주면 돼? 서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일의 감김 방향이랑 뭐 원통 이 코일 자체의 방향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전지를 위에 연결할 수도 있고 전지를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항상 눈앞에 보이는 코일에 손톱 표시해서 엄지 뻗었을 때 N극의 방향이 엄지 방향과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2번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 3번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다 있는 그 얘기인데 오른손으로만 할게요. 이거 기억나니? 한쪽에 N극, 한쪽에 S극을 놨어. 차석이 있어. 자기장이 있겠지?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야?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 코일을 도선을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놨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까지 걸어줄 거니까 여기에 전지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면 긴 짝대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따라가 보면 왼쪽 도선에서는 위쪽으로 가고 위의 도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도선은 아래쪽으로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석이 있는 곳에 도선을 갖다 놨을 땐 저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이 힘을 받아서 회전한다는 거고 회전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 법칙으로 하면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잡아주고요. 오른손의 엄지가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얘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장풍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요 방향이 전류 방향, 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장풍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 이게 회전 방향이 돼요. 얘네는 각각의 수직하게끔 만들어지. 이해돼?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에 있을 때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이 왼쪽 도선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류의 방향은 저쪽이야.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야? N에서 S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장풍 어디로 나와?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왼쪽 직선 도선은 지금 힘을 아래쪽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직선 도선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류의 방향이 우리 쪽이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장풍 나오는 방향. 힘을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럼 이 도선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회전축을 공유하는 곳에 프로펠러를 놨어. 그러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 프로펠러도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세탁기, 선풍기 이런 게 된다는 거. 회전 방향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기초 지식이야. 그래서 코일에서 손톱 표시하는 거 중요하고 힘의 방향 찾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도선 모양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 찾는 거. 3번 한 거예요. 그다음 4번 할 거야.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힘을 가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걸 설명하는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전기에 의해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야. 유도 자기장이야. 그쵸? 지금 할 건 자석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유도 전류. 우리 대단원 3단원 이름이 변화와 다양성이었잖아. 변화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떤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 자연계에서 찍어. 변화는 좋을까, 안 좋을까? 찍어.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고 안정한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무언가 일이 진행이 돼.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연 섭리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막 존나 열심히 해. 몇 시간 뒤면 퍼져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불호라고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석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코일도 있는 거야. 도선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전지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전구를 연결할게. 저항 표시죠. 전기기구 표시야. 그러면 이 전구에 지금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건전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는 없지만 자석에 힘을 가해서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갑자기 빛을 내보낸다. 이런 관점이야. 자, 쉽게 일단 방향을 찾는 방법. N극이 다가와. 다가오면 좋아, 싫어? 싫어. 그럼 N극이 멀어져. 그럼 좋아, 싫어? 싫어. S극이 다가오면 싫고요. S극이 멀어지면 싫은 거야. 변화는 무조건 싫은 관점이야. 그래서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으면 N극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왼쪽이 N극으로 유도가 돼. 그럼 반대쪽은 S극이 될 거야. 그쵸? 그럼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이라고 했을 때 4개 손톱이 지금 위로 가 있어야 내 눈에 보이거든. 손톱이 위로 간다는 거야. 이게 뭐의 방향이 될까?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전류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전구를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를 뭐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서 B다 라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N극이 다가오는 거 했으니까 N극이 멀어지는 거 할게. 근데 이번에는 코일을 이렇게 연결했어.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전지는 있으면 안 되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검전기를 검유계를 갖다 놨어. 그리고 N극을 멀리 할게. N극이 멀어지면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될까?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S극으로 당겨야 되겠지. 이번엔 여기가 S로 유도가 돼. 그럼 오른쪽이 N극이 될 거고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으로 했을 때 손가락을 펴놓으면 손톱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내 눈앞에 손톱이 보이게끔 하면 손톱이 아래로 가 있어. 따라서 손톱 표시가 지금 아래로 된다는 거고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럼 내려와서 뒤쪽으로 올라왔다 내려와서 뒤쪽으로 올라왔다 내려와서 뒤쪽으로 올라가니까 검유계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자석의 변화에 따라 어떤 자기장이 유도될지 생각하고 아까는 손톱 표시를 하고 N극을 찾았다면 지금은 N극의 방향으로부터 손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코일을
여기에 당연히 전지 연결해주면 안 된다. 검육에 연결할게요. 전류 흘러 안 흘러? 좀 안 흐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S극을 가까이 해볼게. S극이 다가오면 싫어.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돼? S극으로 밀어내야 돼. 그러니까 위에가 S로 유도되고 아래가 N극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으로 했을 때 손톱 어디로 가 있어? 어디로 가 있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끔 해야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손톱 표시가 지금 왼쪽으로 되는 거죠.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고, 따라서 전류 방향 따라가 보면 검유계를 기준으로 유도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하나만 더. 그리는 게 제일 힘들어. 이번엔 S극을 멀리 할게. 그럼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될까? N극으로 당겨야 돼. 그럼 손톱 표시 어디로 돼? 오른쪽으로 되는 거죠. 오른손의 엄지가 N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손톱이 오른쪽으로 가야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손톱 표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라고 할 수 있어? 아래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력의 방향, 자기력의 종류 이런 걸 물어보는데, N극이 다가오면 N으로 밀어내고 S극이 다가오면 S극으로 밀어낼 거니까, 다가오는 경우에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N극이 됐건 S극이 됐건 뭔가가 멀어지면 땡길 거고 뭔가가 멀어지면 땡길 거라서, 멀어지는 경우에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작용하는 자기력의 종류가 뭐야? 인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힘의 방향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자석이 느끼는 청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일 거야. 자석이 느끼는 청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거고요. 인력이니까 땡기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자석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땡기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땡기는 거니까. 이 이유는 뭐야? 변화는 싫은 거고 항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뭔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만들어져서 내가 따로 전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전류가 흐르면서 빛도 낼 수 있고, 혹은 여기에 뭐 축전기를 연결하면요, 전기 에너지를 비축하는, 저장하는 장치라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게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하는데요. 시간 애매하니까 잠깐 끊었다 갈게요. 교재에서 빈칸 채우고 필기할 거 하시고 문제 풀게요. 전자기 유도.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여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이다. 내부의 자기장이 변할 때가 중요하고, 자석을 움직여도 되지만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움직여도 어차피 상대적인 움직임이니까 둘 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흐른다. 유도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톱 표시에서 잘 찾으면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서 이 그림 보시면 N극을 가까이 해. 근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을 거거든.
그럼 지금은 이 원통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자기력 선이 하나밖에 없어. 그쵸? 얘는 뻗어나가고 뻗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얘가 가까이 와서 엄청 붙어버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3개나 돼. 그래서 N극이 가까워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내뱉어야 돼. 그래서 자기장을 내뱉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야. 그럼 자기력 선이 위쪽으로 나간다는 건 여기가 N극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N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게 싫으니까 N극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지금 위쪽이 N극이니까 오른손의 엄지가 N을 향해 있어야 되고, 내가 손톱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손을 뻗어서 손톱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이 눈앞에 보이는 코일에 대해서 오른쪽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굳이 다 손톱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양 말단에서만 체크해주면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 따라오면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은 B에서 검전기를 거쳐서 A로 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옆에 나와 있는 3개 예시 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 과정에서 인력이 작용하는지 청력이 작용하는지, 가까워지면 청력, 멀어지면 인력인데 외우는 건 아니고요. 유도전류의 세기, 자석이 움직여서 혹은 코일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석 때문이고 코일 때문이야.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더 강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쵸? 그리고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이에요. 중요한 건 촘촘하게가 한동안 논란이 좀 됐었는데 결론은 끝났어. 촘촘하게 감는다는 유도전류의 세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방식이 패러데이 법칙인데 거기에는 촘촘하다의 물리량은 없어. 그냥 단순히 감은 수, N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많이 감으면 무조건 강한 거고요. 전자기 유도 실험에서 다 필요 없고 검육의 바늘만 보면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건 뭐가 될까? N극이 가까워지는 거랑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은 거. S극이 멀어질 때겠지. 그래서 요 둘은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 그걸 확인하는 게 검육의 바늘의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다요. 그래서 검육의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정보고, 강한 전류가 만들어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고, 작은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조금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유도전류가 0일 때고요.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전자기 유도의 이용 예시는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발전기,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변압기, 금속 탐지기, 마이크, 교통카드, 도난방지 장치,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게 쓰인다.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건 발전기랑 변압기고요. 나머지는 외워야 되는데 교통카드랑 도난방지 장치 정도는 원리를 이해하기가 쉬워서 얘기를 해보면, 도난방지 장치는 보통 이제 서점이나 옷가게에 있는 거, 옷이나 책에 이렇게 자석 붙어 있는 거 아니? 그래서 돈 주고 결제하면 이거 뜯어주는 거? 자석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그냥 훔쳐서 도망갈라 그래. 근데 이 문 옆에 이렇게 봉처럼 서 있는 건데 얘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 흘러 안 흘러? 지금 안 흘러. 그리고 여기에 전구도 연결하고 얘는 전기가 흐르면 소리도 나는 그런 애를 설치를 해놓는 거야. 그럼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자석을 가까이 하면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이는 효과 때문에 여기에 무슨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삐용삐용 이 새끼 잡아가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데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고 원리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거나 혹은 일정한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코일의 회전에 따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교류는 뭐 말 그대로 방향에 대한 얘기고요. 방향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건데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코일의 회전 방향을 지금 시계 방향으로 설정을 해준 거야.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코일이 가만히 있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죠? 나란하게 있으면 통과를 못해.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 회전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많아지겠죠. 그렇죠? 단면적을 통과하는 코일의 이 자기장의 수가 많아지는데 90도까지 될 때는 많아지다가 다시 돌아.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90도가 될 때까지는 증가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질 거고 90도 이후부터는 다시 돌면서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증가를 방해, 감소를 방해라서 방향이 반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류가 요로 흐를 때도 있고 일로 흐를 때도 있고 끊임없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90도 돌 때까지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하나도 통과를 안 하다가 얘가 90도 도는 동안 자기장의 개수가 늘어나. 그럼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진다는 거야. 많아지는 건 싫으니까 내뱉어야 돼. 그럼 얘가 좀 돌아서 이렇게 살짝 돌아 있어. 그럼 이 코일을 기준으로는 자기장을 내뱉어 줘야 돼. 자기장을 내뱉어 줘야 돼.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요 위의 직선도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죠.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야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아래쪽 직선도선에는 전류가 우리를 향하게끔 만들어줘야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내뱉는 방향이 될 거니까 결국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에서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완전히 수직이 됐을 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꽉 차 있었다가 돌면 돌수록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약해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방향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데 자석을 고정시켜 놨을 때 내가 코일을 회전시키기만 하면 전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코일을 누가 돌리냐, 터빈을 누가 돌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돌려도 되니? 돼. 효율이 안 나올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이걸 돌려주는 애들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수력 발전이야. 폭포 같은 거. 폭포는 계속해서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 내려오는 곳에 물레방아를 설치해. 그럼 자연스럽게 물레방아는 도는 거지. 그럼 이 도는 애에 회전축을 공유하는 터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 자석을 갖다 놨을 때 코일이 지가 알아서 계속 도는 거니까 끊임없이 전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게 수력 발전이고
파도 치는 걸 이용하면 파력 발전이고요. 밀물과 썰물 시의 물의 높이 차를 이용하는 건 조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차를 이용하는 게 조력 발전. 바람이 이걸 돌려줘. 풍력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수력 발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 라는 말은 이제 물리학계에서 사장된 단어이기 때문에 파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낸다. 에너지 전환 과정 아셔야 됩니다. 근데 화력 발전이랑 핵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원자로에서 핵 반응을 통해 얻은 열.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죠. 이런 애를 태우면 열이 나오고 핵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는데 열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야. 그래서 열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과 에너지의 분류 기준이 뭐야? 열은 왜 에너지로 분류해? 뭐가 없어서? 물질과 에너지의 분류 기준이 뭐야? 질량이 있고 없고죠. 그래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질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뉴턴 2법칙에 따라서 F는 ma인데 질량이 0이면 힘도 0인 거고 어떤 물질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힘인데 질량이 없으면 힘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열 에너지 자체적으로는 터빈을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로 중요한 게 물을 끓이는 거예요. 발생한 열로 물을 끓인다는 거야. 그럼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될 거고 수증기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지가 알아서 확산으로 퍼져 나갈 거니까 그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리가 화력 발전, 핵 발전이다.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핵 발전은 핵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가 전기 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더. 태양열 발전이 있고 태양광 발전이 있어. 태양은 아침만 되면 매일 뜨는 거니까 얘도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조금 달라. 태양열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 바로 전기로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어. 열은 질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물을 끓이는 거야. 그 말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은 빛을 직접 이용하는 건데 미시세계에서의 빛은 에너지로서의 파동성과 입자로서의 입자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물질이야. 빛은 질량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한 미시세계에서 빛, 입자, 질량을 띠는 걸 광자라고 하고 그 광자가 전자를 직접 들뜨게 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물을 끼고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발전 방식에 따라 물을 끼고 가는 게 있고 수증기를 끼고 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구분만 잘 지어주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기출픽 1205번. 가와 나는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N극이 다가오면 무슨 극으로 뭐해? N극으로 밀어내. 그래서 위에가 N이고 아래가 S야.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으로 했을 때 손톱이 어디로 가니? 오른쪽으로 가게끔 보이죠. 이때 말단부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검육의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N극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S극으로 당겨야 되고 아래쪽에 N으로 유도되니까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으로 했을 때 손톱이 왼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손톱 표시 왼쪽으로 되는 거니까 나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 된다. 기억, 가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어떨까? 이 말은 N극이 다가올 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 얘기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가 가까워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니은 전류의 방향 나에서 찾아놨으니까 A 검육의 B 방향 맞고요. 디귿 가와 나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다르겠죠. 극방향은 똑같지만 변화의 방향이 반대니까. 답 기억 니은 3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6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시가 아닌 것에 변압기와 발전기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고 했고 마이크,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 교통카드, 도난 방지 장치 이런 것들 다 외우기로 했습니다. 답 1번이고요. 전자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석이 없을 때야. 근데 전류가 흘러. 그럼 이 새끼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이 원리를 이용한 거고.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전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힘을 가하면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관점입니다. 오케이? 6번에 전동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전동기가 뭐야?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고 그 말은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얘는 자석도 있어야 돼. 그러면 자석이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 3개 했던 거 여기 다 나온 거야. 전자석은 2번의 내용이었고요. 전동기는 3번의 내용이었고 전자기 유도 현상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1번은 영구자석 그 자체니까. 다음 문제.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 자석의 N극을 A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오른쪽으로 갔다. B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1번에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니까. 2번.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지금 A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N극을 멀리 하는 거야. 그럼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돼? S극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에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는 게 맞다. 그리고 3번 B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이는 게 맞고요. 4번에 코일에 넣을 때와 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지.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5번 천천히 움직이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서 작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감은 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고 했으니까 크게 움직인다. 마지막에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으로 바꾸면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게 맞더라. 답 2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6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그리고 11번 할게요. 그림은 동일한 자석이 코일 AB의 중심축을 따라 같은 속력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억.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와 B에서 오른쪽으로 서로 같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A가 됐건 B가 됐건 N극이 다가오고 있어. 그럼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돼? N극으로 밀어내야 되고 반대는 S. N극으로 밀어내야 되고 반대는 S죠.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야?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같고 그거는 자기력선의 방향과 같은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는 거니까 N극의 위치로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으로 같은 겁니다. 지금 N극이 다가오면 엄밀한 의미에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많아지는 거니까 많아지는 게 싫어서 내뱉어야 돼. 그 뜻이야. 내뱉어야 되고 내뱉어야 돼서 나가는 쪽이 N극, 나가는 쪽이 N극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왼쪽이다. 그 다음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어. 그럼 왼쪽이 N, 오른쪽이 S니까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으로 했을 때 손톱이 지금 위로 가는 거죠. 그럼 씨발 코에 감겨있는 걸 다 손톱 표시할 필요 없이 말단부에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저항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더라. 마지막 디귿.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는 순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동일한 자석에 동일한 속력이야.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어. 뭐 있어? 코일에? 가문수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동안에는 A보다 B에서 더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맞아. 근데 들어가는 순간이래. 들어가는 순간 A보다 B에서 센 전류가 애매한데?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다가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B에서 센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얘가 완전히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 안쪽으로 자석이 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가 움직이든 말든 여기서 자기력선이 3개 나온다고 하면 이미 3개가 다 통과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동을 해도 계속해서 3개, 계속해서 3개야.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순간까지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코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전류가 차단이 되니까 둘 다 0이 되는 거야. 그렇다. 디귿 보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전류가 안 흘러요. 틀린 보기로 할게. 그치?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B에서 센 게 맞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흐릅니다. 답 1번 내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상난이도 4문제 있어.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죠. 12번.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을 스탠드에 고정시켜 놓고 자석을 떨거라. 기억.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내부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어때? 맞죠? 이거 그림 잘 보시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래가 N극이에요. N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맞다. 니은. H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이건 어때? 맞는 거야. 결국에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까 3개였어. 자석의 세기, 가문수. 근데 그건 안 달라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위치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으로 속력이 달라지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속력이 빨라져서 더 센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 P점과 Q점을 지날 때 같은 방향이냐 물어봤는데 P점에선 N극이 다가와. 그게 싫어서 위에가 N, 아래가 S로 유도가 됐겠지. 근데 Q점을 지날 때는 반대로 S극이 멀어지는 거야.
그럼 n극으로 당겨야 되니까 아래쪽이 n, 위에가 s. 결국은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 마지막 리을. P점에서 Q점을 지날 때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냐 물어봤는데 자기력의 종류는요. P점을 지날 땐 가까워지니까 N극과 N극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고 Q점을 지날 때는 멀어지니까 N극과 S극, 코일과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 그래서 종류는 다른 거고 방향을 따질 때는 코일이 자석을 밀어내니까 자석 입장에선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자석의 입장에서 코일이 자석을 위로 당기는 거니까 결국 힘의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같다? 맞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종류는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 코일이 자석에 변화에 방해를 할 거거든. 코일이 방해를 하긴 하는데 자석에 방해하는 방향, 자석이 변하는 방향의 방해야. 지금 자석이 어디로 가고 있어? P에서든 Q에서든 다 아래로 가고 있지. 그럼 무조건 힘을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 가그림은 이제 익숙한 그림이고 나의 그래프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땐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의 확인이고요. 시간에 따른 간격의 변화인데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보면 2t까지는 간격이 늘어나 멀어지는 거지. 근데 2t에서 4t까지는 간격이 일정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정지해 있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고 4t에서 6t 그 이후로는 간격이 줄어든다는 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2t까지는 s가 멀어지는 거고 4t 이후로는 s가 다가오는 거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바뀔 거라는 거. 그래서 기억에 t일 때랑 6t일 때 반대이다 맞는 보기. 니은 3t일 때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0이니까 최소가 되는 거죠. 니은 틀린 보기. 디귿에 t일 때랑 6t일 때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가문수나 자석의 세기는 변하지 않지만 속력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에서 2t까지는 이 간격만큼 멀어지는 거고 4t부터 이 뒤에 긴 시간 동안 그 간격만큼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4t랑 6t 사이를 봤을 때는 요만큼만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 많이 멀어지고 조금만 가까워지니까 속도가 2t까지가 더 빠를 거고 그래서 t일 때가 6t일 때보다 전류의 세기가 센 게 맞다. 답 기억 디귿 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코일 위에 5점에서 자석을 매달고 A점까지 들었다가 가만히 두면 왔다 갔다 하겠죠? 기억 A에서 B로 움직일 때는 N극이 가까워지는 효과야. 그러니까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유도전류의 방향을 따져야 될 것 같으니까 N극이 다가오면 N극으로 밀어내야 돼서 위에가 N, 아래가 S입니다. 근데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N극이 멀어지는 효과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할 수 있고 N극이 멀어지면 S극으로 당겨야 되니까 아래쪽이 N극으로 유도가 돼서 어떤 하나의 유도전류 방향만 찾으면 둘이 반대 방향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B에서 C로 갈 때 유도전류의 방향 물어봤어. 그럼 요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오른손의 엄지가 N극을 향했을 때 손톱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손톱 표시 다 할 필요 없이 말단부에서만 해주면 결국에 검유계를 통해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디귿 A에서 C로 움직이는 동안 유도전류의 방향 바뀐다. 답 1번 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가와 나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모형의 도선을 넣는데 같은 속력으로 얘는 홀쭉이 상태로 들어오는 거고 얘는 뚱뚱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봐봐, 생각해봐.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왼쪽은 몇 개씩 늘어나? 두 개씩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안 들어왔을 땐 없다가 들어오면 두 개, 들어오면 두 개, 다 들어오면 두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얘는 세 개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변화가 가랑 나에서 2대 3이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나에서 더 세겠죠.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X자랑 O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문제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X자로 표시해 놓은 건 이 자기장이 지금 우리 쪽에서 칠판 쪽으로 뚫고 들어갔게끔 우리 쪽에 N극, 칠판 뒤쪽에 S극을 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 균일하게. 근데 도선이 여기서 징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돼? 세지는 거죠. 통과하는 게 많아지는 게 싫어서 이 도선 입장에서는 내뱉어야 돼. 근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N극, 칠판 뒤쪽으로 S극이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식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N극의 방향을 잡아놓고 감싸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야. 근데 우리가 한 코일이랑 이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거든. 자, N극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로 유도가 돼. 그럼 오른손에 엄지를 N극으로 잡고 4개 손톱이 유도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내가 표시를 했던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눈가를 여기에 두고 이쪽에서 쳐다보는 거야. 우리처럼 지금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쳐다봤을 때를 그려보면 원통이 이렇게 가운데 있겠지? 그리고 이 주변에 코일이 둘러져 있겠지? 그리고 지금 N극이 가까워지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원통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이 새끼는 내뱉어서 지금 우리 쪽으로 N극이 유도가 되고 원통의 뒤쪽으로 S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럼 눈앞에 보이는 코일이라고 했던 데에서는 유도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얘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서 뒤쪽으로 올 때는 내려왔겠죠.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그래서 우리 쪽으로 N극이 유도되면 4개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까 했던 손톱 표시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도 보면 올라갈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야. 통과하는 게 많아지는 게 싫어서 내뱉어야 돼. 그럼 4개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에서가 됐건 나에서가 됐건 반식의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였고요. 니은 그림의 순간 나에서 흐르는 게 가에서 흐르는 것보다 세다. 맞다. 디귿 나에서 자기장 영역을 다 지날 때까지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분명히 감은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속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달라져? 얘가 완전히 들어가고 나면 이때부터는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전류가 몇이 돼버려?
0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얘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유도전류가 흐르겠지.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 될까? 당연히 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반시계면 나올 때는 시계. 변화의 방향이 반대니까. 근데 이것도 따져봤을 때 얘는 나오면 나올수록 들어가는 자기장의 수가 줄어들어.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게 싫으면 더 넣어줘야 돼. 따라서 칠판 안쪽이 N극, 우리 쪽이 S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저 안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하면 4개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 됐습니다. 발전 파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끊을게요.